여러분, 인간관계가 의외로 사소한 밥값 때문에 멀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밥을 매번 사도 커피 한 잔 사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번 돈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특히나 처음엔 정말 없는 줄 알고 늘 돈 계산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간 지나 알고 보니 본인과 본인 가족한테는 쓸 것 다 쓰고 있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을 들고 올 때면 늘 딸이 사줬다, 누가 사줬다 하며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돈 매너로 사람을 판단하면 가장 정확하다며 사람은 돈 앞에서 가장 진실해진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관습 중 가장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 바로 더치페이를 정착시키는 일이라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는 어떠신가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대처 방안, 그리고 나이 들수록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격언이 나옵니다. 인생은 인내와 돈이다. 잘 쓰고 잘 저축하라. 여기서 돈을 잘 저축하지만 잘 쓰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친구 만나면 절대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 자랑은 하면서 남이 살 때는 비싼 거 먹자 하고 자기가 살 땐 꼭 국수나 떡볶이를 먹자 합니다. 자기가 살 땐 분식 안 땡기냐고 해서 싼 거 먹고 남이 살 땐 오늘은 칼질이 좋지 않냐고 해서 비싼 거 먹자 합니다. 항상 술값 적게 나오면 자기가 내고 많이 나오면 슬쩍 뒤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이면 모르지만 2번 이상 반복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한테는 인색한데 자기 옷 사고 물건 사는 건 고급 브랜드로 잘만 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돈 때문에 힘든 건 누구나 똑같으며 작던 크던 돈은 누구에게나 가치가 같은 것입니다. 당연시 얻어먹고 남에게 인색한 사람은 인격에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동네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이 70 다 되고 80이 다 돼도 인색함은 어디 안 간다고 합니다. 3분이 가서 밥값 1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한 분이 다 내고 다른 한 분은 누가 산지도 모르고 또 다른 한 분은 자기가 낸 양 아무 말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고기 먹으러 가자 먼저 말하고 또 얻어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커피 한 잔 정도는 사줄 수 있지만 매번 밥값 내고 그러면 누구라도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혼자서 커피 마시고 쇼핑하고 낮에 영화 보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다며 일찍이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돈에 인색한 것은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여동생 부부가 식용유 2개 가지고 와서 며칠 동안 있다가 가는 모습, 명절에 돈 한 푼 안 주는 모습, 본인들의 먹는 것은 최상으로 먹는 모습을 보고 평생 살 돈을 다 모으고 놀고 있다는데 참 현타가 온다는 글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돈 없다고 징징댔던 것이 가식이었던 것에 배신감이 느껴진다며 말이죠. 부모님은 딸이라 얄밉고 말지만 그동안 언니로서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 무의미하여 마음으로 조용히 손절했다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하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손절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 10년 정도 친구로 지낸 사이였습니다. 이 친구는 친구들과 만나면 밥값이나 게임비를 나눠서 내는 순간에 돈을 제일 적게 내고 어떤 때는 지갑을 놓고 왔다는 식의 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이 친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성격도 좋고 착해 빠져서 저런 짓을 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런 꼴을 잘 보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여자를 만나면 돈을 쓰고 친구들을 만나면 돈을 잘 안 쓰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애인한테는 카드 할부로 전자기기 사주고 어디 놀러 다니고 다 하고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항상 자기 차는 놔두고 친구 차 얻어타고 얻어먹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일찌감치 손절하고 연락 와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친구라는 게 많고 적음을 떠나 진짜 내 옆에 오랫동안 거짓없이 함께 해줄 한 명이라도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게 어차피 저런 류의 친구들이면 자기한테 이득이 없을 땐 자기들이 먼저 멀리합니다.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가족들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바빠서 친구 연락도 잦아지고 그러면서 언젠가 하나둘 멀어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이와 대비되는 사연입니다. 예전에 같이 국시 공부하다 먼저 합격한 친구가 가끔 제가 공부하는 곳에 와서 항상 밥을 사줬는데 너무 미안해서 내가 내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합격하면 다 저보고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본인도 직장 끝나고 와서 힘들 텐데 말이죠. 저도 다음 해에 합격해서 그 다음엔 제가 샀습니다. 그 친구 만나면 돈 쓰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사연처럼 나이가 들수록 내가 밥 사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별로 밥 사주고 싶지도 않은 친구를 만나 시간 낭비, 돈 낭비할 바에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내가 사도 전혀 돈이 아깝지 않은 친구만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밥 사주고 싶은 사람들은 절대 나 혼자 쓰게 냅두지 않습니다. 반면 돈 안 쓰는 인색한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사면 본인도 사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3번 정도 성의를 베풀거나 밥을 사주거나 했을 때 그때쯤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결제할 때 서로 카드 내려고 하거나 고마워서 이번은 내가 살게 하는 사람만 곁에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얻어먹으려 하거나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돈 쓴 건 봉사했다 생각하고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많은 분들은 몇 번 만나보면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풀되 절대 호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 가치 있게 써야 합니다. 물론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 계산하는 것 자체가 싫어 그냥 자기가 내는 것을 맘 편하게 생각해 매번 자기가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좋으면 자기가 내고 아니면 많은 거고 이건 모두 각자의 마음일 뿐입니다. 굳이 자기가 계산하는 것에 별 개의치 않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정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안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지갑을 열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인색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샀던 딱 한 번만을 기억하기도 하고 자기의 시간을 썼다는 걸 돈이랑 같은 값어치로 매기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자신들이 짠돌이 짠순이가 아니라 검소한 거라며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남에게 지갑을 잘 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인색하게 모은 돈들은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색한 사람과는 멀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형제와 부모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갑을 여는 것은 연장자나 돈 잘 버는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라도 만날 때마다 얻어먹지 말고 한 번은 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장자나 부자인 친구가 2번 사면 나도 한 번은 산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나와 비슷한 경제 상황을 가진 지인이라면 한 번 얻어먹었으면 다음에는 잊지 말고 내가 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색한 사람치고 성공하거나 큰 부자가 된 사례는 전무하다고 합니다.
인색한 사람에게 돈은 눈에 보이고 기회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얻어먹기만 하면 돈 몇 푼은 절약되지만 기회나 복은 저 멀리 달아납니다. 인색한 자들은 결코 기회나 복을 볼 줄 모르는 눈뜬 장님들입니다. 정리하면 얻어먹었으면 돌려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계산하는 것이 피곤하면 매번 자기가 밥을 사주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분 좋으려고 친구 만나는 것인데 왜 나만 사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친구를 만나면 스트레스만 커질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 두 번째는 매사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주변에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불편한 사람이 주변 사람과 세상 그리고 일들에 대해 온갖 불평불만을 줄줄이 얘기하고 남의 흉보는 걸 즐기고 모든 잘못된 건 남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족이라면 그런 성향을 반드시 고치도록 말해주어야 하고 남이라면 그냥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혹시나 자기 자신이 습관적으로 세상 불평불만 다 달고 사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전염됩니다. 아마 본인이 그렇다면 자기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족과 자식들에게 그런 성향의 바이러스를 서서히 전염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본인은 흥이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을 신나게 늘어놓지만 그걸 듣고 있자면 인생이 참 딱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긍정적인 마음이 제로이고 어느 모임을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다 배기 싫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꼴보기 싫다 등등 그렇다고 거기다 대고 대놓고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 하면 얼굴 벌개져서 난리를 치니 그냥 입 다물고 있던지 속으로 너는 더 웃기는 인간이여 하며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시어머님이 평생 남 흉만 보고 매사 불평불만에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그걸 위로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있어 시어머님을 엄청 싫어하지만 가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느끼는 순간이 문득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성격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배우자나 시어머니가 그런 성격이라면 난감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는 능력을 키우고 재빨리 화제를 전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 세 번째는 종교에 빠진 사람입니다. 다음은 종교에 빠진 지인을 둔 어느 한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요즘 친구 중 한 명이 저랑 만나면 그냥 교회 얘기하고 몸에 귀신을 없앤다는 그런 말만 하더군요. 친구로서 믿지 말라고 할 순 없고 친구가 교회를 믿는 열정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회를 나쁘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친구로서는 좀 속상합니다. 그 친구는 저보고 교회 계속 나오라고 설득합니다. 사실 이처럼 종교를 믿는 것은 자유지만 그걸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은 행동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정말 심하게 종교에 빠진 분들을 보면 대책이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한번 무언가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바꾸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마냥 만날 때마다 나에게 계속 종교를 강요한다면 멀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멀리해야 할 인간관계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만날 때마다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 둘째는 매사 불평불만 하는 사람. 마지막 셋째는 종교를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누구나 단점은 있고 모든 걸 갖춘 완벽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머리 아프게 하나하나 다 따지면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 편하고 지속 가능한 친구 관계는 원래 힘든 것이니 관계는 너무 깊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인간관계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